어, 기계안전공학 13주차 13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47조 안전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검사의 의의인데요. 우리가 유해하거나 이제 해롭거나 아니면 위험한 기계 또는 기구, 설비 이런 것들로서요. 우리가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적합한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검사가 안전검사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이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네요. 산업안전보건법 1조에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목적이 여기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기계 기구들로부터 누가 근로자가 안전하고 그리고 이런 유해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가 예방을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이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자, 산업안전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중에서 기계나 기구 요 뒤에 가면 우리 교과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350쪽에 가면 이제 이런 규정 그 검사기기 대상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기계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계, 기구, 설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요. 사업주로 하여금 스스로 안전과 그리고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에요. 요 산업안전보건법 1조는요. 그리고 얘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니들 알아서 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산업 현장에서 그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해 아니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이렇게 이 법에 규정한 그러한 그런 의도가 현장에서의 생산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소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기계나 기구의 검사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어떻게 했어요? 그 검사 항목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형식적인 검사가 돼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검사 항목을 지정해서 뭐로 만들었어요? 의무화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이제 안전검사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48쪽입니다. 이 안전검사의 정의는요, 제품이나 기계, 기구, 설비 이런 것들이 원래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에 적절한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에 적정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검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는 유관 검사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타진, 여기 퉁퉁 때려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요, 당해 기계나 기구 이것들을 운전하는 운전자나 아니면 전문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안전검사의 정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전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는요, 이렇게 볼까요? 대상이 뭐냐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겠느냐. 크게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대상이라는 건요,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기능을 대상으로 할래? 아니면 형식을 대상으로 할래? 아니면 규격을 대상으로 할래?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대상이 기능이냐 형식이냐 아니면 규격이냐. 검사 방법은 자, 사용상 성능에 관한 검사인데요. 자, 이 검사 방법에는 눈으로 할래? 아니면 어떤 검사 기기에 의한 검사를 할래? 아니면 시험에 의한 검사를 할래? 아니면 그 기능에 의한 검사를 할래?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얘네들은 살펴보면 모두가 다 뭐에 대한 검사이겠어요? 사용상 성능에 관한 검사가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검사 방법에 따라 우리가 바로 앞에서 나눠봤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이 검사 방법에는요, 유관 검사가 있었고 바로 앞에서요. 그리고 기능 검사 또는 어떤 검사 기기에 의한 검사, 시험에 의한 검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할 때 확인할 사항, 확인할 사항 또는 확인해야 할 사항 또는 확인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관 검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죠? 내외면에 변형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부식이 있는지,
그다음 이제 검사 방법 어떤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마모가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그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이 손상은요 뭐냐면 기능이 나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상은 어떤 기능상의 그 기능이 좀 저하가 되고 있는지, 또는 기능이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뭐에 영향이 되죠? 뭐에 영향? 예,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성능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얘들은 사용상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사용상 성능에 관한 검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 다음 이제 검사 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 검사 대상과 범위. 자, 우리가 교과서 몇 쪽이냐면 349쪽 한번 살펴보면요, 이 검사 대상은요 그 안전검사의 이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몇 조야? 73조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시행규칙 73조. 여기에 각 분야별로 그 자체 검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검사해야 되는지 그 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예요. 자, 그 대상이 350쪽에 보면, 교과서 350조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 뒤편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어떻게 규정을 해서 분류하고 있느냐면 당해 기계나 기구나 아니면 설비, 여기 당해라는 건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대상을 검사 대상 기구나 그 설비명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해당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사용하고 있거나, 얘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또는 제조하고 있거나, 사용하거나 제조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은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준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에 그 규정하고 있는 그 대상 기계들, 얘네들은 검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화학설비인데요. 이 화학설비는 업종이 화학 계열이 아니어도 화학설비 일부라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거나, 화학 계열이 아니라도요, 업종이 화학 계열이 아니라도 화학설비의 일부라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라도 설비를 제작하는 그 사업종은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화학설비는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있죠? 자, 산업안전보건법 70 시행규칙 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체 검사 대상 기계나 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얘들은요, 11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300 아이고, 지엄마, 빨리 와봐. 여기 판이 여기 손에 닿더니 항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됐다. 아유, 제가 화면을 만지다가 잘못해가지고요. 좀 이제 다시요. 요 대상 기계 기구명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프레스, 그리고 전단기예요. 요건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어떻게 돼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원심기도 이게 뭐냐면 화학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1년에 1회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설비가 보일러죠. 이건 6개월에 한 번이요. 압력용이나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서 이런 것도 6개월에 한 번. 양중기, 크레인이나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1년이거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도 어떻게 해야 돼요? 2년에 한 번씩이요. 그리고 특정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이요. 건조 설비 이것도 1년에 한 번. 이 용접 장치에는 가스나 아세틸렌이 사용되잖아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국소 배기 장치 및 그 부속 설비도 1년에 한 번.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어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이에 따라 정해진 검사 주기에 한 번씩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항목을 요 자체 검사 대상 기계에 기구별 검사 대상 기계나 기구별 검사 대상 범위는 어떠냐? 이제 중요한 건 얘들이잖아요. 얘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프레스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프레스에서 그 해야 될 그 범위는요. 첫 번째로 방호장치예요. 방호장치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다음 이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 크랭크 축이나 프라이 휠 이런 동력 전달 장치의 이상 유무예요. 동력 전달 장치.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러치 또는 브레이크 이와 같은 크러치나 브레이크 그리고
공합 제품의 이상 유무. 이제 그 다음에 정지기구죠.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지기구, 또 비상정지장치, 이런 것들에 기능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연결봉, 또 뭐 어떤 슬라이드, 이런 것들에 상호 기능 상태의 이상 유무. 그리고 전자밸브, 압력 조정 밸브 또는 요 공합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유압계통, 공합도 있고 유압도 있겠죠. 유압 펌프나 아니면 유압계통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이상 유무죠.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스위치죠. 리미트 스위치나 릴레이 스위치 같은 전자제품에 이상이 있느냐. 이런 8가지 항목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 프레스가 있었으면 이제 전단기가 있겠죠. 전단기도 방호장치 이상 유무예요. 방호장치. 우리가 이 과목 자체가 안전공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호장치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그다음 전단기니까 크러치,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 슬라이드의 이상 유무, 그리고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지기구, 비상정지장치, 이런 것들의 이상 유무, 그리고 전자밸브, 강압밸브, 압력계의 이상 유무, 배선, 그리고 개폐기의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은,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전단기 항목에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있겠어요? 보일러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원심기가 있네요. 이 원심기 같은 건요, 원심이잖아요. 이 원심을 어떻게 얻죠? 회전에 의해서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회전체 이상 유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축 주위에 뭐가 있어요? 축이 베어링 부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베어링 부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 그리고 이 볼트, 우리가 고정 장치들이죠. 볼트의 풀림, 혹시 풀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관의 문제죠. 이 정도가 이제 두 번째, 기기로는 세 번째죠. 그놈의 검사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양중기가 있겠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예, 양중기요. 잠깐만요. 아이고. 예, 양중기인데요. 이 양중기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이 양중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그 크레인이나 리프트, 곤돌라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죠? 우리가 그 사람이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놈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이 양중기는 첫 번째가 이제 크레인이나 곤돌라, 뭐 리프트 이런 것들인데요. 중요한 게 과부하하면 안 되죠.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요 기능에 이상 유무가 없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양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향을 시킬 때, 이런 때 전부 다
그 뭐죠? 그 와이어로 이렇게 감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감기면 위 부분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권과 방지 장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기타 어떤 방호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브레이크나 크러치에 이상이 없는지, 그다음 이제 누가 있겠어요? 이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와이어 로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중을 달아 올리기 위한 달기 장치에 달기 체인에 이상이 없는지.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건데 이거 우리가 후크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 이런 달기 장치에 손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배선도 돼 있을 거고, 뭐 배전판도 있을 거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개폐기 컨트롤러, 뭐 집전 장치, 이런 것들에 이상이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런 항목들이 어디에 포함돼요? 검사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승강기죠. 양중기의 두 번째 부류로 승강기인데요. 이제 요 양중기니까 똑같겠죠. 뭐 과부하가 있을 거고요, 방호 장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비상정지 장치, 그렇죠? 그다음 브레이크나 제어 장치, 똑같이 와이어로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와이어로프의 손상 얘기죠. 그다음 이제 가이드레일이요. 가이드레일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그다음 이제 5개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 같은 경우, 여기에는 가이드로프나 아니면 이 연결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얘네들을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항목들이죠. 그 다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설비, 이 안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물이 뭘까요? 가연성인 애들이잖아요. 주로 유독성이거나 가연성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얘네들을 정비한다거나 유지 보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설비 내에 폭발 또는 화재가 있는 이러한 내용물의 일부라도 남아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검사할 때. 그리고 얘네들은 화학약품이거나 여하니 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산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요 내면, 특히 내면이나 외면, 여기엔 손상 변형 및 부식 상태가 발견되는지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의 세면 전부 다 얘들은 뭐예요? 유해 물질이잖아요. 턱시. 그래서 뚜껑이나 프렌즈나 밸브 뭐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 이제 운전 중에 안전 밸브나 아니면 긴급 차단 장치, 기타 방호 장치에 이러한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화학 설비는 워낙 종류도 많고 거기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냉각 장치도 있고 가열 장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반해야 되는 아지테이터도 있을 거고, 뭐 컴프레서를 이용하는 것들이 컴프레서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압축하는 애들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계측도 해야 되고 어떤 컨트롤 해야 되는 장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놈들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은요 셧다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예비 동력원이에요.
예비동력원의 기능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비동력원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건조설비이거든요. 자,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건조하려고 하는데 대기 중에 건조할까요? 어느 세월에요? 그러니까 설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내면 및 외면, 그리고 내부의 선반이나 뭐 이것도 틀도 유사한 것들이겠죠. 여기에 손상이나 변형이나 또는 부식이 있는지,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가스나 증기나 분진, 이런 것들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그들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감시구나 아니면 출입구, 배기구, 이와 같은 어떤 계급부의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 내부에 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 배선에 이상이 있는지, 환기에 이상이 있는지. 우리는 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건조를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연소실 같은 경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환기를 시켜야죠. 그리고 건조 장비 내의 온도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록 시켜서 이 내부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인터록 시켜서 조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연료 공급을 줄이고 보일러의 운전을 이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장치들의 이상이 있는지, 얘들을 다 검사 대상 범위에 집어넣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용접장치야. 용접장치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장치들의 성능 상태가 어떤지. 자, 이 용접장치에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가스를 하나씩 쓸 수 없으니까 집합시켜 놓잖아요. 집합시켜 놓고 그 우리가 보내야 되는 부분들에, 그리고 이 관로나 아니면 용접기 전체적으로 용접장치 해놨는데요. 이런 놈들의 성능 상태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건강에 유해잖아요.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분진, 뭐 연기, 유기용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정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얘네들을 항상 어떻게 돼요? 어떤 배기장치나 제진장치를 써서 얘네들을 전부 다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물론 마구잡이로 배출시키면 안 되죠. 이러려고 하면 필요한 설비들이 후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덕트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팬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런 팬들이 흡입하고 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가끔
여러분들 삼겹살 먹을 때 그 위에 후드가 내려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흡기와 배기 능력이 후드 장치가 흡기와 배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일러는요, 우리가 연소원이 전부 다 그 석탄이거나 가스이거나 광유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그 방호 장치가 필요한데요. 특히 압력계들이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수면계들이죠. 레벨 게이지. 자, 걔네들의 성능에, 방호장치에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보일러 본체, 우리가 앞에서 강의를 했죠. 보일러 본체에 손상이 있는지, 연소장치 이상 유무, 그리고 우리가 이 자동 제어 장치, 여기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압력 제어 장치, 압력을 방출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 압력을 제한시켜서 그 표준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터럭 돼 있죠. 걔네들 뭐 저 연소 장치하고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 압력 제한 스위치의 표준 압력에 의한 작동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레벨 게이지 같은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펌프 쪽과 이제 연동이 돼 있죠. 그 연동 상태가 적절한지, 그리고 각종 밸브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일러에서는 반드시 검사할 때 검사 범위에 집어넣어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용기인데요. 이제 압력용기 같은 경우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압력용기는 본체의 상태죠. 말 그대로 압력 상태에 놓여 있는 가스가 되었든 액체가 되어 있든 얘네들을 그 용기 속에 집어넣어서 압력 상태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본체의 상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압력 용기이기 때문에 뭐를 살펴봐야 돼요? 압력 방출 장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험을 하니까, 시험을 한 후에 항상 어떻게 해요? 누가 만지면 안 되잖아요. 봉인했는지. 그리고 이 언로드하고요. 언로드는 뭐예요? 얘가 이상이 있을 때 그 로드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지.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로드의 작동 시험, 드레인 밸브, 얘네들은 뭐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레인 해서 그 안에 물기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이 드레인 밸브의 조작, 그리고 실제 배수, 이런 상태가 괜찮은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장치들의 부식이나 균열이 있는지, 이게 압력 용기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검사해야 되는 검사 범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설비 진단 및 비파괴 검사, 즉 13장이죠. 13장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좀 화면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살짝 짜증을 냈었는데요. 그거 좀 지워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13주차 1차 시강의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제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